서울경제TV 주식초보 김혜선 투자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김혜선입니다. 한 주간 바쁜 일상에 많이들 지치셨죠? 내가 사는 종목만 주가가 뚝뚝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전화 상담은 02-3153-2631 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금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시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깃이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대열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한 주 만에 뵙는데요. 네. 좀 살짝쿵 좀 헬스케지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전문가님? 네, 이번 주 장이 네. 좀 많이 힘들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압박감이 네. 좀 작용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얼굴에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얼굴을 뵈면. 자, 저희 저번 주부터 보조지표를 활용한 PCI 분석에 대해서 강의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강의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살짝 좀 언급을 드리고 네. 본 강의로 들어갈게요. 네. 자, 우선 지난 강의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이 이제 파라볼릭 SAR이라는 지표에 대해서 네. 배워봤고요. 두 번째 CCI라는 걸 배웠고, 네. 세 번째 소나라는 걸 배웠어요. 네. 자, 파라볼릭 SAR은 주가가 SAR을 상향해서 돌파할 때, 그죠? 상향해서 돌파할 때 우리가 매수라 그랬어요. 즉 SAR을 이렇게 상승 돌파할 때 매수 신호로 보고요. 자, 그다음에 매도할 때는 자, SAR을 하향 이탈하게 될 때에 우리가 네. 매도 신호로 본다 그랬는데 네. 이 본질적인 그 측면에서 SAR 자체는 추세 지표라 그랬어요. 추세 지표. 네. 추세 지표이기 때문에 추세장에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변동성 구간에서는 잦은 신호 발생이죠. 네. 잦은 신호 발생하고 네. 그다음에 또 후행성 문제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네. 저것이 단점이었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 구간에서는 유용성이 좀 떨어지는데 네. 다만 이 변동성 구간의 폭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어요. 네. 변동성 장세가 만약에 뭐 5% 밴드다면 이것이 그죠? 이 잦은 신호와 후행성 문제가 되겠지만 네. 이게 밴드가 굉장히 큰 밴드일 경우에 뭐 15% 정도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 안에서 그죠? 단기 추세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또 써먹을 수가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SAR은 뭐 쓰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CCI와 소나는요. 뭐 개별적 지표로서 뭐 골든 크로스라든지 뭐 그 영선이라든지 이러한 기준을 두고 매매를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정석적인 패턴의 매매를 하게 되면 후행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바로 다이버전스를 활용해라. 네. 다이버전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표들은 뭐 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쓰는 지표는 분명히 아닌데 굳이 여러분들께서 이걸 활용하시려면 이 다이버전스를 활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이버전스 그 개념 한 번만 다시 짚어주신다면? 자, 다이버전스라는 것은요. 네. 주가가 하락을 해요. 이렇게. 네. 주가는 하락을 하는데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요. 네. 즉 저점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죠. 네. 그런데 이때는 주가는 내려오고 있는데 뭐 소나나 CCI 지표는 자 이렇게 내려왔다가 네. 그죠? 이 두 번째 저점에서는 오히려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경향이 네. 있어요. 네. 자, 기울기가. 이때를 주가의 전방적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을 네. 상승 상승 다이버전스라 다이버전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두 번째 만들어진 꼭지점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뭐 주가가 한번 반등을 주게 되면 여기서 바로 매수 네.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자. 이것이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이 다이버전스 활용하는 것도 뭐 상당히 뭐 쉽습니다. 사실은 쉬운데 네.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그 PCI 분석을 다 하고 나신 뒤에는요, 이 안에 뭐 거리량도 들어가고요, 뭐 그다음에 그 뭐 5일선 변곡점 이론도 들어가고 상당히 그 다양한 이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 선의 흐름만 보고 매수하게 되시면 좀 곤란하다. 그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의 포인트는요, 정석적인 매매보다는 다이버전스가 유용하구나라는 데 초점을 좀 맞추시면 돼요. 자,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우리가 좀 배워볼 내용들은 네. 이제 그 MACD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지표 중에 그 MACD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오늘 또 다른 추세 지표를 배우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자, MACD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은 네. MACD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릴 겁니다. 네. MACD 오실레이터. 네. 자, MACD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LRS라는 회계 네.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을 좀 드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MACD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MACD 오실레이터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이 바로 MACD를 알아야 MACD 오실레이터를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우선 이 MACD라는 것은요, 네. 이게 그 단기 이동 평균선에서 네. 단기 이동 평균선 마이너스요. 뺀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장기 이동 평균선이에요. 자, 어떤 의미죠? 자, 단기 이동 평균선은요, 네. 통상 12일간의 이동 평균 값을 사용합니다. 12일. 네. 통상적인 거예요. 네. 이것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서 이걸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숫자는. 네. 자,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 값은 대략 26일치를 사용합니다. 네. 왜 그렇게 정해진 건가요? 자, MACD를 처음 이렇게 개발한 사람이 네. 이 주식 시장의 각 뭐 종목이라든지 시장에다가 이 지표들을 대입을 해보니까 네. 가장 신뢰도가 높은 값들이 이 값들이란 얘기죠. 아. 예. 네. 그냥 임의적으로 내가 이거 정했으니까 써라 이런 게 아니고 네. 가장 시장이 잘 들어맞는 값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신호를 빨리 찾겠다고 숫자를 바꿔버리게 되면 네. 그 뭐 무용지물이에요. 예, 그냥 네.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매매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네. 예. 이 숫자는 가급적 건드리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 네. MACD에 보게 되면 이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의 차이값이잖아요, 그죠? 네. 차이값이라는 얘기는 단기 이동 평균값이 주가가 상승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면 장기 이동 평균선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그러면 일단 장기 이동 평균 값들은 이 뒤쪽으로 그죠? 그 많은 데이터 값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평균적으로 그죠?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 될 거예요. 네. 근데 단기 이동 평균선은 현재를 기준으로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상승한 구간의 그 높은 값들을 그죠?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높은 값을 이렇게 가질 거라고. 네. 그죠? 그러니까 평균이 더 높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MACD가 뜻하는 게 그죠? 이 값 자체가 단기 이동 평균선하고 장기 이동 평균선의 이 값의 차이에 따라서 이 선의 위치가 정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 MACD가 나타내는 것은 주가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보면 그죠? 뭐 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네.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몰라요. 그쵸. 그죠? 어디서 네. 사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매수 시그널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게 시그널선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MACD에 포함된 거예요, 이게. 네. 시그널을 이 MACD 값을 네. 9일 이동 평균한 거예요. 9일 평균 값. 네. 네.
좀 헷갈리시죠? 예. 그러니까 단기이동 평균에서 장기이동 평균선을 한번 뺀 것을 네. 그죠? 917을 더한 거예요, 이거를. 917을 더해서 나누기, 그죠?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MACD라는 것은 그렇죠. 네, 저 MACD 는 차가 아니라 예, MACD는 단기 이평 마이너스 장기 이평인데 네. 이거를 9일 이동 평균하게 되면 시그널 값이에요. 네. 예, 좀 헷갈리실 텐데. 네. 자, MACD 선이 자, 시그널선 자체는 MACD를 이동 평균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완만하겠죠. 그죠? 예, 네. 좀 더 스무드하게 움직일 거예요. 자, 이게 시그널 값이다 그러면 MACD 값은 시그널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데드 크로스가 한번 발생이 되었다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게 골든 크로스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네. 이게 MACD니까. 네. 자, 이걸 골든 크로스라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건 데드 크로스가 되겠죠. 네. 그러면 기본적인 매매 패턴은 MACD는 여기서 매도가 될 것이고 골든 크로스 이 지점에서는 매수가 될 거예요. 즉 MACD가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가 되는 거죠. 자, 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죠? 모든 보조 지표가 이렇게 매매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항상 후행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매매를 해봐야 별 이득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네. 물론 이 MACD 오실레이터라는 것이요. 이 후행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은요. 네. 자, 이 오실레이터가 MACD와 다른 점은 자, 그림을 제가 조금 더 크게 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이 MACD 선하고 자, MACD 선이 이런 식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고 네. 치면은 이 그 시그널선은 조금 완만하다 그랬죠? 네, 완만하게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왜 완만한가요? MACD 값을 네. 9일 이동 평균을 했으니까 네. 네. 평균값이니까. 자, 이게 MACD라고 그랬죠? 네. 자, MACD는 단기 마이너스 장기라 그랬죠? 네. 즉 12일 이동 평균 마이너스 26일 이동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 값을 평균한 값들을 그죠? 평균에서 평균을 뺐죠.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온 값을 한 번 더 평균을 하니까 네. 좀 더 평활화됐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시그널선. 완만하다. 네. 자, 이렇게 됐단 말이죠. 여기가 자, 골든 크로스 지점이고 여기가 데드 크로스 지점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매매가 늦다 그랬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MACD 오실레이터가 등장해요. 네. 그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가요? 자, 오실레이터는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표시 방법이 틀려요. 이렇게 라인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네. 오실레이터는 이렇게 봉으로 나타납니다. 봉으로. 아, 이렇게 봉으로 나타나요. 네. 물론 이게 그 차트 설정하기에 따라서 라인을 표시해 주는 차트도 있고요. 뭐 표시 안 하게 여러분들께 설정을 바꿀 수도 있어요. 네. 가급적이면 선은 없애버리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옆 밑으로 그죠? 이것도 채워진 거죠? 채워진 걸로 이렇게 네. 나타납니다. 이게 색칠된 게 이제 음봉으로 나타나요. 네. 일반 차트에서 봉하고 똑같아요. 네. 이렇게 길이가 짧아지면서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무슨 선이 존재하면요. 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되는 지점은 이 그 MACD 오실레이터에서는요. 이게 영선으로 나타나요. 0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0. 영선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 값들이 그죠? 여기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네.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양봉. 그러니까 오실레이터는 0이 기준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네. 영선이 되는 거죠. 네. 예. 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값들이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오실레이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도 이따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게 음봉으로 떨어질 때 그죠? 길이가 계속 길어지겠죠. 그죠? 네. 이렇게 완만하게 되니까 계속 네.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네. 길이가 계속 갑자기 짧아지면서 그죠?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러면 주가가 터닝 포인트를 잡게 되면 이 길이가 순간적으로 짧아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길이가 짧아질 때 잡는 거예요. 아. 다른 조건도 좀 있겠지만 네. 그리고 여기서 잡는 것보다 훨씬 빠른 타임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MACD 오실레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MACD 자체에서 정석적인 매매에서 오는 후행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 단
이것만 사용해서는 조금 신뢰도가 좀 낮습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 네. 이제 다이버전스를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뭐 돌파를 했다가 다시 실패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네. 근데 다시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이것도 다이버전스가 되겠죠, 그죠? 네. 주가는 이렇게 내리는데, 네. 그죠? 예.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매수 타임을 잡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이버전스의 개념은 같이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고, 차트로 한번 살펴보는 거죠? 네, 그렇죠. 이번에. 예, 차트를 봐야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네. 어떤 차트 살펴볼까요? 오늘 어떤 차트로 종목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이게 그 기존의 그 동화제약이라는 차트인데요. 네. 여러분들 화면에 이 라인이 좀 얇아서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이 붉은색 라인이 바로 골든 크로스가 난 지점이에요, 여기가. 네. 예, 골든 크로스가 난 지점인데 네. 그리고 화살표가 나온 지점은요. 오실레이터 상에서 오실레이터 길이가 짧아진 지점이에요. 자, 네. 그러면 이게 매수 신호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게 그 골든 크로스가 나온 매수 포인트고요. 네. 이틀 전에 양봉이 네. 오실레이터에서 잡아낸 신호거든요. 네. 타이밍이 엄청 빠르죠, 그죠? 예, 이게 벌써 이틀이나 빠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네. 이 봉의 크기가 좀 크지 않아서 좀 구분하기 좀 힘드실 테지만, 그만큼 후행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완벽하게 극복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매도 타임을 한번 보세요. 매도 타임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가 데드 크로스가 발생된 지점이에요. 네. 21선 근처에서 지금 매도 신호가 나오죠, 그죠? 네. 그런데, 좀 늦네요. 그죠? 그런데 오실레이트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내게 되면 이 위에서 잡아낸다는 거죠. 네. 가격 차이만 해도 얘는 14만 원 위에고요. 네. 13만 원대 아래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거랑 네. 14만 원대 위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거랑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 MACD 오실레이터의 이 유용성이 MACD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나는 MACD가 좋아. 그러면 쓰셔도 돼요. 네. 구분이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MACD를 잘 이해하시면 MACD 오실레이터는 안 봐도 눈에 보입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지니까. 그러나 MACD를 이해하지 않고 오실레이터만 보실 분들은 그냥 오실레이터를 보시는 게 편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아시는 분들은 뭐 뭘 보든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실레이터에서 신호를 조금 더 빨리 잡아낼 수 있고 네.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는 그 기준 라인이 무슨 라인이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자, 바로 영선이라는 영선.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봉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공의 길이가 오실레이터에서? 짧아지는데 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깔고 가야 될 것은 캔들 이론, 우리가 개편되기 이전에 진행을 했던 캔들 이론을 깔고 가야 돼요. 즉 변곡점이 생겼다. 네. 그러면 이 변곡점이 매수해도 되는 변곡점이냐? 네. 그걸 검증을 딱 해보니까 MACD 오실레이터에서 이게 음봉의 길이가 짧아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실 뭐 이격도도 계산을 하고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다 그러면 뭐 이런 잡아도 되겠구나 판단이 서겠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캔들상에서 캔들 분석을 해봤을 때에 우선적으로 그죠 매수 신호가 나와야 이걸 검토를 하는 거예요. 보조 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적으로 위에서 나온 신호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게 해주는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지 네.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네. 주객이 전도도가 되면 잘못된 매매 되겠죠, 그죠? 그럼 변곡점에서요. 네. 양봉이 형성되면은 이제 그 오실레이터를 보고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네. 변곡점에서 양봉이 꼭 나와줘야 되니까 네. 그걸 보고 그것이 이제 뭐 5일선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 5일선과의 이격도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오실레이터에서 길이가 짧아지면서 매수 신호를 준다. 그리고 거래량도 좀 충분히 폭발적이다. 그러면 바로 매수로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이어서 네. LRS 살펴보겠습니다. 예.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네. 이제 LRS라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 네. 예. 자, 이 LRS는요. 이게 Linear Regression Slope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직선 이제 회귀 분석의 기울기 값들을 연결해 놓은 그 곡선이라는 뜻이에요. 네. 즉 주가가 지금
개념도 참 용어가 어렵네요. 좀 네. 용어가 괜히 어려워가지고 네. 좀 그런데요. 자,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회귀 분석을 합니다. 그 컴퓨터가. 그러면 어떤 때는 선이 이렇게 나오고, 어떤 때는 이렇게 나오고, 어떤 때는 이렇게 나오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막 나오겠죠. 이렇게 네. 기울기 값들이. 네. 그러면 이것들을 다 연결을 시켜놓은 것이 바로 이 LRS라는 지표예요. 네. 이것은 뭐 여러분들께서 그죠? 계산을 안 해도 컴퓨터가 다 ICTS 안에서 다 계산이 되니까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건 잘 쓰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LRS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수치 건드리지 마시고요. LRS와 꼭 같이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R 스퀘어드라는 그 지표인데 네. 이 R 스퀘어드라는 그 지표는요. 이 회귀 분석할 때에 이 회귀식이 그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회귀식에 의해서 산출된 값들이 네.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갖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R 스퀘어드 값의 기준값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0이에요, 30. 30이요? 예, 여러분들 뭐 보수적으로 보시려면 뭐 40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30 값이 뭐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값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LRS 값이 그죠? 이 슬로프가 그려지겠죠, 그죠? 슬로프가 그려지는데 원래는 뭐 영선을 기준으로 돌파할 때 매수하고 뭐 하향 이탈할 때 매도해라. 이게 정석적인 건데 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신호가 잘 안 맞아요. 네. 자, 하지만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자, 사례에서 보시게 되면 자, 주가는 여기서 고점이 그죠? 올라가는 전향적으로 그 저점도 올라가면서 그죠? 고점도 올라가는 이런 채널 값 그 채널의 그 흐름을 보이는데 이 LRS 값을 보니까 이게 고점이 낮아져요. 뭐예요? 하락 다이버전스죠, 그죠? 네. 하락 다이버전스인데 이 고점 부분에서 보니까 이 R 스퀘어드 값을 보니까 30 이상이었어요. 거의 40을 넘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그죠?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신뢰도가 기준이 30이니까 네. 훨씬 더 높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엄청 높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쪽에도 한번 보시게 되면 하락 다이버전스인데 여기서 또 다른 케이스가 또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네. 자, 여기 주가 상승하죠, 그죠? 고점이 높아지고 네. 저점도 이렇게 높아진 상황이에요. 네. 예, 그런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쪽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R 스퀘어드 값이 30이 채 안 되는 값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주가가 떨어지죠, 그죠? 네.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R 스퀘어드 값이 이 기준이 30 값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네.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라? 바로 이 다이버전스라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거래를 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다만 우리가 이 LRS를 R 스퀘어드 값과 참고를 하는 데는요. 나중에 이 그 캔들 차트하고 다이렉트로 얘네들을 쓰기 위해서 제가 언급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요. 이것을 조합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그 좀 배웠던 것들이 있는데 자 거래량이 제일 처음 나오겠죠, 그죠? 거래량 지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ADX가 나오겠죠. ADX하고 뭐 DMI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네. 이것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하고 연결시킬 거고요. 네.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오늘 배웠죠, 그죠? 네. MACD 오실레이터랑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LRS를 접목을 시킬 거라고요, 여기다가. 그럼 R 스퀘어드 값은 자동으로 따라오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쭉 나열시켜가지고 위에 캔들 차트랑 신호를 딱 보게 되면 네. 이게 추세일 경우에 ADX 보고 그죠? 그 다음에 MACD 보고 스토캐스틱 보고 LRS 딱 보면 이 신호들이 전부 다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네. LRS에서 그죠? 이게 값을 허용해주지 않는다. 신뢰도가 만일에 뭐 5가 나왔다. 그러면 매수를 보류해 보는 거죠. 보류. 네. 예. 그런데 다 맞고 MACD에서도 그죠? 뭐 길이가 짧아지고 LRS 뭐 상승 다이버전스 나오고요. R 스퀘어드 값이 40이 나왔다. 강력하게 매수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MACD에서 최종 허락을 받되 이 MACD가 허락해준 신뢰도가 얼마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걸로 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는데 좀 더 안전한 매매를 위해서는 이 값들을 참고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네. LRS까지 살펴봤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굉장히 오늘 헷갈리네요. 예, 오늘 마지막에 한 게 여러분들을 조금 뭐 괴롭힐 수 있는데요. 네. 자,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예. 근데 사실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LRS와 R스퀘어드 값은 안 써도 무방해요. 하지만 쓰신다면 MACD에서 보내온 마지막 신호를 매수 신호를 그죠? 얼마에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네.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LRS까지요. 저희 추세 지표 다 살펴본 건가요? 7가지 살펴봤잖아요, 아직까지. 자, 세 번의 이 강의로. 추세 지표는요, 뭐, 이 정도면 하면 네. 여러분들 뭐 충분하게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네. 다음 시간부터는 뭐 또 변동성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도 공부하기 좀 남았으니까, 네. 예, 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직 이제, 뭐, 3번 했는데요. 네.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주시면 되겠네요. 네. 저희 MACD 오실레이터와 오늘 LRS까지 추세 지표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요. 저희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야죠. 심화학습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But I won't give up. God knows I'm tough. He knows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네, 오늘 PCI 분석 중에서요, MACD와 LRS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심화학습 테스트 첫 번째 문제 내주셔야죠. 네, 네. 오늘 좀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데, 한 3문제 정도 복습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왜 항상 주관식을 들고 오시는지. 네. 시험은 주관식이 좋죠. 객관식은 네. 뭐 찍으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네. 첫 자, 번째 문제부터. 예. 자, 1번. 자, MACD의 그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제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되는 지점은 네. MACD 오실레이터 상에서 네. 어디를 나타내는 것인지, 어디에 나타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요. 어디예요? 네. 골든 크로스와 데드 네. 크로스가 되는 지점은, 네. 0 아닌가요? 아, 0, 선. 네. 0. 예, 좋습니다. 기준점 0. 0. 자, 네. 2번. 자, 네. MACD 오실레이터 이 봉의 길이가 있다 그랬어요. 뭐 네. 양봉도 나오고, 네. 그죠? 영선 아래에서는 음봉도 나오고, 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네. 어떻게 해서 이 봉의 값들이 뭐 빨간색이 나오고, 네. 음봉이 나오는지. 네. 그러니까 색깔을 말씀하시는 건 빨간색과 예, 파란색. 그렇죠. 양봉, 음봉, 뭐 음봉. 구분 없이 네. 봉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제가 그죠? 뭐 처음에 설명드릴 때 네. MACD는 뭐다라고 제가 설명을 네. 드렸죠. 지금 힌트 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죠. 상승과 하락. 뭐였지? 예. 네. 일단 상승과 하락하겠습니다. 네, 상승과 하락. 네. 네. 자, 3번. 자, 세 번째. 네. 자, LRS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되었을 때 R 스퀘어드 값이 그죠? 얼마가 기준값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나시면 한번 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신뢰성이 정답은? 있다고 보는가? 네, 정답은 30 이상일 때 30 이상.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MACD의 그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되는 지점은요. 네. MACD 오실레이터 상에서는 영선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영선, 그렇죠? 네. 네, 영선. 자, 하지만 맞았습니다. 타이밍은 늦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정석적으로 영선을 기준으로 매매하게 되면 타이밍은 좀 늦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자, MACD 오실레이터 봉의 길이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여기서는 주관식이 그죠? 문제가 조금 힌트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네요. 네, 자, 힌트를 이것은, 계속 내주셨는데. 단기 이동 평균선 마이너스 네.
장기 이동 평균선 한 것이 네. MACD라 그랬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오실레이터 상에서 이거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의 이 간격이죠, 간격. 네. 예. 이 간격을 나타낸다. 예. 이게 정답인데 MACD의 간격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단기 이동 평균선과 네. 장기 이동 평균선의 간격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셔야 네. 정답이죠. 더 정확한 그래서, 건가요? 예, 그렇죠.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죠? 네. 예, 하이 레벨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 고등학생들이 푸는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요. 예, 이 LRS 값이 신뢰성을 어느 정도 가지려면 얼마 정도 이상이 되는가? 그 기준값은 30이 맞았죠. 네, 예. 30 이상일 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절반 이상 맞췄기 때문에 네. 예, 성적이 상당히 양호하다. 예,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세 문제를 꼭 만점 맞이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시청자 Q&A로 들어온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MACD와 MACD 오실레이터 중 어떤 것이 더 유용한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을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제가 뭐 마지막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MACD와 MACD 오실레이터는 이 MACD 같은 경우에는 라인으로 표시가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라인으로 표시가 되는 만큼 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명백하게 잡아낼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타이밍이 좀 늦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MACD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MACD 오실레이터를 보지 않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길이가 짧아지고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보입니다. 네. 자, 하지만 MACD 오실레이터만 보신 분들은 이게 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MACD의 개념을 모르시면 라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MACD 오실레이터는 보기는 상당히 쉬워요. 네. 유용성 측면에서는 MACD 오실레이터가 더 유용합니다. 네. 하지만 MACD와 MACD 오실레이터 두 개의 잣대를 놓고 어떤 것이 더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활용도의 가치는 조금 틀려지겠죠, 그죠? 네. 하지만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많이 쓴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대적인 개념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LRS와 R 스퀘어드 지표를 이해하기 힘든데요. 실제로 많이 활용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대요, 전문가님. 많이 활용되지 않습니다. 네. 예, 많이 활용되지 않는데, 네. 뭐 제가 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가 그 스토캐스틱이나 ADX, 뭐 거래량, 캔들 분석, 뭐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찾아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최종적인 매수 결정은 거의가 다 MACD나 MACD 오실레이터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MACD 오실레이터에서 만일에 매수를 허락하는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네. 그 매수 신호 자체를 우리가 과연 100% 신뢰할 수 있느냐?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서 이 LRS, R 스퀘어드를 쓰는 거니까 최종적인 보조지표, 즉 보조지표의 보조지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보조지표의 끝을 오늘 배운 거죠, 네, 저희가. 그렇죠. 네. 저희 오늘 추세지표 7가지 아직까지 배웠던 내용들 모두 복습하셔서요. 이 매수 타이밍 적절하게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갈게요. I've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ells and kicks in my face, but I've come through. And I need to go on.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and we'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코너 시청자만을 위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 푸짐해진 시청자 퀴즈 이벤트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답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3분께는요 푸짐한 선물을 드릴게요. 1등에게는요 20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드리고요. 2등에게는 VIP 회원권, 그리고 3등에게는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정답 먼저 맞춰볼까요? 먼저 어제 퀴즈였죠. 다음 중 일반적으로 원화 강세 수혜 업종이 아닌 것은?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 자동차였죠. 당첨자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의 퀴즈도 나갑니다. 다음 중 개별 주식의 시장 대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1번 감마, 2번 델타, 3번 베가, 4번 베타. 정답을 아시는 분은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하실 수 있고요. 정답도 맞추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정답자 발표는 내일 이 시간에 공개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그럼 어제의 당첨자 발표 나갑니다. 네,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이 홈런을 날릴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인데요. 제가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일도 방송을 하고 싶어서 이 당첨자 발표를 내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일장 홈런주 종목 들고 오셨죠?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금일은 제가 모나리자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먼저 지난주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을 한번 AS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이 SK네트워크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선 SK네트워크는 제가 뭐 전반적인 사항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네. 좀 보고 말씀을 드리죠. 네. 자, 우선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드리게 되면서 이 종목은 9,570원대부터 9,800원 사이에 이하에서는 뭐 분할 매수로 들어가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목표가는 제가 13,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9,200원 제시가 됐고요. 네. 자, 우리 차트를 통해서 일단 확인을 좀 해보죠. 네. 자, SK네트워크의 지금 화면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장은 뭐 그냥 보합이었네요. 그렇죠? 네, 금일 뭐 주가지수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았다라는 것을 좀 감안한다면 네. 뭐 양호한 모습이죠, 그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죠? 제가 뭐 매수 추천하고 난 뒤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1선까지 바로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은 뭐 실적에 문제가 있냐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죠? 오히려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보시게 되면 이 기관들이죠.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 순매수로 오늘 들어왔어요. 네. 물론 기존에는 조금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것은 이 종목이 나빠서 기관들이 매도를 한 건 아니에요. 기관들 쪽은 지금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펀드 환매 물량 때문에 지속적인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도 매도 물량이 뭐 크지는 않았고요. 일단 뭐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매매 패턴 자체가 굉장히 집중적인 매수세가 외국인들 중심으로 그죠? 뭐 8월달, 네. 9월달, 그다음에 10월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추가적인 상승 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손절선 밑으로 뭐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네. 대략 지금 여기가 한 9,700원 라인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200일선이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지금 200일선입니다. 연도색 라인이 네. 이 200일선은 뭐 웬만하면 지금 현재 패턴으로 봤을 때는 깨지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네. 그 근거로는요. 제가 HTS 상에서 라인을 하나 그어볼게요.
바로 직전 자, 시세 분출하기 이전에 자, 여기 고점 있죠, 그죠? 네. 즉 1차 시세를 한번 주고 눌림을 줄 때에 요 고점이에요. 네. 이 고점하고 2차 시세를 한번 주고, 그죠? 눌리는 과정이 여기서 지지가 일어나거든요. 네. 이게 추세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즉 추세 매매에서 시세 분출이 일어났다가 급격한 조정을 받더라도 직전에 시세 분출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네.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한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굳이 변곡점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바로 한번 시세를 주고 흐지부지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시장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종목이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그죠? 바닥을 다지고 난 뒤에는 빠르게 치고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 고점은 그냥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거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매수해도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분할 지금 매수니까. 제가 매수 추천하고 난 뒤에 네. 제가 9,800원 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오늘 종가가 9,900원이라고 매수 못할 건 없고요. 제가 이때도 10,000원 이하에서만 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매수가 될 겁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10,000원 이하라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 밑에서 61선이 올라오죠, 그죠? 네. 61선이 쭉 올라오는데 이것은 수급이 그만큼 그죠? 양호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 10,000원 아래에서 지금 받쳐지는 이 지지 라인대가 61선하고 이제 거의 맞닿았습니다. 그럼 이 라인이 아주 강력한 지지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앞으로의 흐름은요, 누가 이렇게 매물을 던져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누군가 사고, 네. 던지면 누군가 사고, 계속 매집하는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네. 그럼 캔들의 모양은, 뭐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밑에 꼬리를, 그죠? 달아서 옆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장이 안 좋게 되면. 네. 그러나 주가 지수가 갑자기 폭락해버린다 그러면 이 종목 역시 어쩔 수 없어요. 같이 꺾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주가 지수 폭락에 의해서 얘가 꺾였다. 계속 사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사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손절가 낮춰야 되겠죠, 그죠? 손절가는 만일에 주가 지수가 폭락한다 그러면 9,250원대까지 낮추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비중은 계속 늘어나겠지만 단가는 계속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딱 하락이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급반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그죠? 이 물타기를 진행을 해가지고 단가가 낮아졌지만 계속 마이너스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조금 마음이 아픈 구간이 되겠지만 조금만 인내를 하시게 되면 바로 상승 구간 턴어라운드 하면서 계좌가 빨갛게 물드는 그런 결실을 맛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외국인이 지금 계속 사줬잖아요. 네. 이 외국인의 매물 부담이 나오지 않을까요? 매물이 되면 이제 자, 또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외국인들의 그 기본적인 매매 패턴 자체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하고 잣대를 대고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그 짧은 매매를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합니다. 네. 한번 들어오면 웬만해서는 잘 안 팔죠. 더군다나 지금처럼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울 때에 네. 실적이 부각되고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인데 이걸 굳이 팔아서 그죠? 그 돈을 들고 어디 가서 투자를 하겠어요? 네. 유럽에 가겠습니까? 미국에 가겠습니까? 네. 갈 데가 없어요. 여기다가 놔두는 게 돈이 되는 거죠. 네. 저희 좋습니다. SK 네트워크스 이제 AS 받아봤고요.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이 아까 모나리자라고 해주셨죠. 네. 모나리자 살펴볼까요? 자, 오늘 이제 모나리자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네. 자, 모나리자, 지금 뭐 단기간에 그죠? 개인 투자자들을 상당히 많이 울렸던 네, 종목인데, 자,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티슈 있죠? 티슈? 네. 티슈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뭐 실적과 관련해서는 제가 재무제표를 좀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네.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의 특징은 거래소 종목이에요. 이 종목.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코스닥 시장 종목이 아닙니다. 네. 거래소 종목이에요. 네. 최근 이렇게 급락하는 구간에 제가 이 종목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이게 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거든요. 네. 코스닥 종목인 줄 아나 봐요, 이게. 이 코스닥 지수를 따라가요, 또 웃기게. 저도 예. 코스닥인 줄 알았어요. 코스닥 지수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종합 주가 지수를 보고 매매를 네. 하세요. 자, 그러나 어찌됐거나, 뭐 소형주기 때문에, 그죠? 뭐 코스닥 지수를 보고 따라가도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 네. 종합 주가 지수에 소형주 지표가 있습니다. 네. 자, 단기 급락했죠, 그죠? 대략 6,000원대부터 뭐 쉬지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지금 4,000원대까지 지금 급락해 있어요. 네. 굉장히 단기간에 쭉쭉 밀렸네요. 그쵸? 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종목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실이죠? 자,
비밀인데 제가 네. 공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한번 보세요. 네. 자, 제가 그 SK 네트워크를 설명을 드리면서 추세 매매의 기본이 뭐라고 했나요? 1차 시세를 주고, 그죠? 눌릴 때 시세가 시작되기 이전에 고점은 깨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네. 자, 이 종목을 한번 보세요. 자, 1차 시세를, 자, 이걸 뭐 1차 시세, 2차 시세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그죠? 이렇게 시세 분출을 하고 난 뒤에 한번 제대로 눌리고, 그죠? 반동 주면서 여기서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했는데, 네. 문제는요, 시세가 분출되기 이전에는 박스권이었어요, 박스권. 네. 이 박스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지금 오늘 지지가 됐다는 거죠. 네. 어제도 지지가 됐고 오늘 지지가 됐다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오늘은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매수세가 붙어서 네. 급격하게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변곡점이 만들어졌으면 좀 더 좋을 뻔했지만 네.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오늘 하루로 변곡점을 만드는 건 사실상 좀 어려웠다라고 네.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요. 자, 하락이 그죠? 조금 가파르게 나왔어요. 근데 네. 이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됐다는 건데 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유입 자체를 뭐 외국 서버를 통해서 들어온 국내 투자자일 수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는데 뭐 단기적인 그 낙폭 내지는 뭐 이런 걸 좀 그 고민을 좀 해봤을 때는 네. 분명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종목을 그 주가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니까 네. 우리가 그 퍼 모형을 사용했을 때는 대략 6,000원 넘게 지금 뭐 6,000원 초반대에 적정 주가 계산이 되는데요. 퍼 모형 대신에 그 항상 성장 모형이죠, 그죠? 예, 그 뭐 고등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적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5,200원 선까지는 상승 펀더멘탈이 존재하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그죠? 뭐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4,100원 기준으로 해서 네. 뭐 매집을 좀 시작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목표가는 6,000원까지 한번 봅시다. 네. 예. 제가 뭐 펀더멘탈 계산에 의해서는 제가 뭐 5,000원 뭐 초반대에 계산이 나왔지만 일단 6,000원대부터 본격적인 조정을 받았으니까 6,000원까지 뭐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있다고 봅니다. 또 정책적인 정치적인 측면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해봤을 때는 뭐 시세 하락이 시작됐던 구간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절가는요, 네. 3,730원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나리자까지 이대열 전문가님의 내일장 홈런주 잘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요, 역시 리치맨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과 다음 주에 뵙기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는요, 리치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가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9시에요, 고승환 전문가가 누적 수익 450% 달성 비법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